LAFC가 오스틴 FC를 큐이 스타디움에서 4대1로 대승을 거둔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경기 결과보다 더욱 주목받았던 것은 경기 종료 후 손흥민 선수와 상대팀 선수인 일리 산체스 선수 사이의 오간 포옹이었습니다. 이 포옹은 상당한 시간을 지속했으며 감정이 고조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는 이 포옹의 배경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와 일리 산체스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설명이 필요 없는 월드 클래스 선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일리 산체스 선수는 이전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거친 파울과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여 논란을 일으켰던 선수입니다. 당시 그는 비겁하고 추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극적인 장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왜 하필이면 이전 경기에서 악역으로 비쳤던 산체스 선수가 먼저 손흥민 선수에게 다가가 감정이 북받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지,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거의 눈물까지 흘리며 털어놓은 고백 뒤에 숨겨진 사연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손흥민 선수의 인격과 영향력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단순한 스포츠맨십을 넘어서는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진 팀의 에이스인 산체스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다가가는 모습,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함과 존경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손흥민 선수를 오랫동안 끌어안는 모습은 참회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본 방송을 통해 이 특별한 장면의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장면은 많은 분들이 심도 있게 분석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1차전 당시의 포옹이 더욱 극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그 경기에서의 악연 때문입니다. 당시 자료들을 살펴보면 산체스 선수가 경기 내내 손흥민 선수를 의도적으로 노리고 거친 플레이를 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발로 차고 밀치는 행위는 물론 모욕적인 언사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도발적인 행동 또한 빈번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거친 플레이 수준을 넘어섰으며 전 세계 언론, 팬들, 심지어 네이마르와 같은 슈퍼스타까지 공개적으로 산체스 선수를 비판했습니다. 네이마르 선수까지 비판할 정도로 그의 행동은 도를 넘었으며 추악한 선수라는 오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2차전 종료 후 보여준 그의 행동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악수하거나 안아주는 것이 아닌 화면으로도 진심 어린 후회와 존경심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1차전에서 비신사적인 행동을 보였던 선수가 2차전 종료 후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실마리는 결국 산체스 선수 본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그는 직접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장면 또한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산체스 선수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 감정을 추스르려는 듯 심호흡을 여러 번 한 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시리즈에 임하면서 처음부터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산체스 선수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럽 리그나 MLS에서 뛰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손흥민 선수를 과소평가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월드 클래스 선수인 손흥민 선수를 상대할 때 저는 의도적으로 더욱 거칠고 위협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심리전을 통해 우위를 점하고자 했습니다. 즉, 기선 제압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1차전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의도적으로 도발하고 거친 파울을 범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저는 아시아 선수, 특히 손흥민 선수가 이러한 방식에 심리적으로 흔들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인,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제 편견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편견을 솔직하게 인정한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산체스 선수의 초기 행동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닌 나름의 계산된 심리 전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유럽이나 MLS에서의 경험을 근거로 삼았지만 이는 잘못된 전략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략의 바탕에는 아시아 선수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깔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산체스 선수는 전략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뿌리에 있던 편견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산체스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오해했음을 깨닫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기자회견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가 산체스 선수를 앞에 두고 넣었던 골 장면이었습니다. 이 골 장면은 산체스 선수에게 단순한 한 골 이상의 의미를 지녔으며 그의 인식 전환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산체스 선수는 당시 상황을 전반 21분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자신에게 접근하자 그는 격렬한 몸싸움, 사실상 전쟁을 예상하고 준비했다고 합니다. 1차전처럼 거칠게 부딪혀 막으려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산체스 선수는 마치 발레 무용수처럼 부드럽고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완벽한 턴 동작 하나로 자신을 순식간에 제쳐버렸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을 상상해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산체스 선수는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태클을 시도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미 사라지고 공은 건드리지 못한 채 허공에 몸을 날리며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이 손흥민 선수는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산체스 선수에게 단순한 실점 이상의 충격이었으며 체스는 이를 명백한 복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수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치졸한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산체스 선수는 아마도 다기 선수가 1차전에서 그랬듯이 손흥민 선수도 거친 플레이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복할 것으로 예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반응을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폭력적이거나 감정적이 아닌 순수한 축구 실력, 거의 예술에 가까운 기술로 옹호받은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산체스 선수가 만든 그 진흙탕 싸움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산체스 선수의 말을 더 들어보면 그 점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가 재계 클래스를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실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넘어 고귀하게 승리하는 방법, 즉 인격으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클래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수준을 넘어서는 태도, 품격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흥민 선수의 대응을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축구 실력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상대방의 명백한 도발과 비신사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휘말리거나 동일하게 대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실력과 품격으로 대응했습니다. 극한의 압박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것입니다. 이는 산체스 선수에게 단순한 패배 이상의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기자 회견 마지막에 산체스 선수가 했던 말이 그의 심경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그 골을 허용한 순간부터 경기에 대한 집중력을 잃었습니다. 오로지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유치하게 행동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군주, 신사처럼 진정한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난 후 그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는 의례적인 행동이 아닌 제 진심을 담은 행동이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스코어에서의 승리가 아닌 인격에서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을 괴롭히고 모욕했던 선수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이 손흥민 선수 본인에게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전 세계 팬들에게도 특별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과 산체스 선수의 솔직한 고백은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실력을 넘어 그의 품격과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다수의 축구 전문가 및 유명 인사들의 반응만으로도 손흥민의 행동이 미친 파급력은 상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료에 제시된 몇 가지 반응을 보다 공식적인 어휘와 복잡한 문장 구조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폭스포츠 해설진과 알렉시 랄라스는 이번 메이저리그 사커 시즌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손흥민의 행동을 지목했습니다. 그들은 우승컵이나 기타 어떠한 성과보다도 손흥민의 행동에 담긴 속죄와 변화의 메시지가 더욱 의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어떠한 징계위원회나 벌금 부과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성취했습니다. 바로 상대 선수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는 월드클래스 슈퍼스타가 보여주는 진정한 품격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미국 국가대표 골키퍼였던 팀 하워드 또한 이와 유사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전술이나 재능만으로 경기를 이길 수는 있으나 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심지어 적대적이었던 상대를 감화시키는 것은 오직 인격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은 바로 이러한 인격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축구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대사라고 극찬했습니다. LAFC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진 배우 덴젤 워싱턴 또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행동을 통해 용서와 품격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진정한 힘은 복수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명 배우가 개인 SNS에 이러한 글을 올릴 정도로 손흥민의 행동은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에 공감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의 한 기자 또한 이러한 반응을 전했습니다. 그는 포 선수의 정면 대결을 매우 인상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산체스 선수의 포옹은 단순한 경기 후의 아름다운 장면을 넘어 품격이 노골적인 공격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완성된 서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승리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정복했고 전 세계가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마음을 정복했다는 표현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정복했다는 표현은 매우 적절합니다. 이러한 반응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이 단순한 스포츠 비담을 넘어 스포츠맨십은 물론이고 인간 존중, 그리고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보복 대신 품격으로 대응하는 것의 힘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저희가 살펴본 자료를 다소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기장에서 노골적인 공격성이 품격 앞에서 힘을 잃고 심지어 변화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갈등이나 다소 불편한 관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맞받아치거나 복수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잠시 멈춰서 더 높은 기준 또는 더 품격 있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러한 선택이 그 상 자체 또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